이번 시간에는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음운 변동할 때도 형태소의 개념이 나왔어요. 형태소는 뭐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니까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문법적인 기능만을 하는 형태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 그래서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면서 이때 뜻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그러면 형태소가 실질과 형식만 있나요? 아니요. 모든 단어는 실질 아니면 형식이면서 동시에 자립이면서 의존입니다.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자립 형태소라는 것은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의존 형태소는 띄어쓰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기 아기가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아기, 아와 기로는 나눌 수 없죠. 아와 기로 나누면 뜻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는 명사죠. 그죠? 그럼 얘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하나의 형태소 맞고요. 가는 조사죠. 가는 우리 품사에서 조사라고 해요. 그쵸? 이 조사는 뭐예요? 체연 뒤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뜻을 더해주거나 혹은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조사는요.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째는 이렇게 단어의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 두 번째는 보조사, 세 번째는 접속조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조사의 특징은 뭐예요? 체연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체연 뒤에만 붙을 수 있죠. 체연 뒤에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용언 뒤에 붙는 것도 있어요. 부사 뒤에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보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세요. 격조사는 조사는 모두 체연 뒤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격조사라고 해요. 문장 성분은 7가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그래서 문장 성분을 해주는 건 격조사.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조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는 주어임을 결정해주는 격조사, 을은 목적어임을 결정해주는 격조사, 기타 등등 7가지가 있고요. 보조사는 체연 뒤에 붙는 거 맞아요. 혹은 용언 뒤에도 붙습니다. 얘는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격조사와 달리 특별한 뜻을 더해줍니다. 특별한 뜻을 더해요. 그래서 체연 뒤나 용언 뒤나 아무 자리에나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만 나를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너가 나를 좋아해 라고 주격조사로 바꿀 수 있는데 왜 만을 썼어요? 한정하기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건 너밖에 없어 라는 한정의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사가 있어. 그러면 격조사로 치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쓰여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다가 너가 나만 좋아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좋아하는 건 너가 좋아하는 건 나밖에 없다는 한정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조사는 외워두세요. 은, 는, 만, 도, 마저, 조차, 까지, 요, 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은는 주어를 강조해주고 만도는 한정을 해주고 마저는 미침, 조차는 미침, 까지도 미침, 요는 존대를 나타내주는 거죠. 존대, 높임, 나는 접속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요는 나는요, 정말요, 오빠가요, 좋은걸요, 어떻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할 때 이 요가 보조사죠. 조사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빼도 말이 되죠.
그럴 경우 얘는 보조사인 거예요. 그럼 접속조사는 뭐예요? 앞말과 뒷말을 똑같은 자격으로 이어주죠. 예를 들면 나무와 새라고 할 때 새와 나무는 나무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이 와는 똑같이 부사격 조사에도 있어요. 부사격 조사의 와는 부사임을 알려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주로 부사는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나는 너와 닮았다 라고 한다면 닮았다를 꾸며주니까 여기서 와는 뭐예요? 부사격 조사요. 그러면 이 배열 관계를 보고 얘가 접속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품사나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뒤에 용언이 왔으니까 용언을 꾸며주는 건 부사어지. 그러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네 라고 알 수 있고, 와 다음에 새가 왔어. 그러면 나무와 새를 연결해 주니까 접속, 연결해 주는 조사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사의 특징은 첫째, 분류는 세 가지야.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생략이 가능해요. 조사의 특징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체언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어요. 특별한 경우 보조사만 부사 뒤에도 붙고 용언 뒤에도 붙는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메모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자립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거고 의존을 할 수 없는 거, 실질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형식은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거. 이때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거, 접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는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아기는 명사니까 자립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해봐야 너!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조사 생략할 수 있죠. 가는 뭐예요? 의존이죠. 앞에 체언이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는 관형사니까 띄어쓰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이죠. 띄어쓰기 한 건 무조건 자립. 얘는 을이 붙었지만 을을 빼도 돼요. 아기가 새 옷 입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립이고 을은 혼자는 쓸 수 없으니까 의존이죠. 입었다는 무조건 다 형태소 3개가 의존이 될 수밖에 없죠. 어간엔 어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어말 어미는 어미 앞에 오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죠? 띄어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3개는 모두 의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실질인지 형식인지예요. 자, 실질은 의미가 있는 거고 형식은 문법적인 의미만 하는 거. 아기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 가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죠.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따라서 얘는 형식. 새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관형사니까 실질. 옷은 실질. 을은 조사니까 형식. 입은 실질적인 뜻이 있죠. 입다라는 게 사전에 등재돼 있잖아요. 그럼 다는 왜 빼요? 다는 어미니까요.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는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 얘는 선어말 어미면서 문법적인 기능만 하니까 형식. 얘도 문법적인 기능만 하니까 형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이요.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이냐 형식이냐, 자립성이 있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로 나눌 수 있죠. 자, 실질적인 형태소는요, 우리가 품사로 따지면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근까지만 실질 형태소고 나머지는 형식. 뭐라고요? 조사, 어미, 접사.
이겠죠? 그럼 자립은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인가요?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고 얘만 빼고 다.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띄어쓰기 가능한 거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자 조사, 어미, 접사는 다 혼자 쓸 수 없죠. 조사는 체언 뒤에 체언이 있어야 써야 되고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어미는 어간이 있어야 되고 접사는 어근의 앞뒤에 붙으니까 어근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뭐예요?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인 거 용, 언, 의, 어, 근이죠. 아까 봤던 바로 이거죠. 요거 입었다 해서 입은 어근이면서 어간이죠. 근데 얘는 실질적인 뜻은 있지만 자립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간은 뭐예요?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그러면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분수대의 물이 치솟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그냥 쉬워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솟았다만 볼게요. 그럼 얘는 형태도 몇 개요? 치, 솟, 앗, 따, 치, 솟, 앗, 다. 4개로 나눌 수 있죠. 이럴 때 치가 뭐예요? 접사예요. 접사는 어디 앞과 뒤에 붙는다고요? 어근. 얘가 어근이잖아요. 얘가 어근. 어근이 앞에 붙었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앗은 과거 시제. 선 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 따라서 형태소는 4개. 그러면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뭐가 있는 거죠? 솥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만 실줄이죠. 앞에 있는 건 접사고 뒤에 있는 건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니까. 그럼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만들어 보면 되죠. 치솟아서, 치솟으니, 치솟았다, 치솟을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솟까지가 어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간에는 접사를 포함한다. 근데 어근 앞에 붙었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지. 그럼 어근 뒤에 붙은 접사 한번 볼게요. 공부하다 라는 단어를 봅시다. 그럼 얘는 형태소 어떻게 나눠요? 원래 공부라는 명사가 있었죠. 에다가 하라는 접사가 붙었고요. 다라는 어말 어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이겠죠. 하는 접사니까 형식이고 다는 형식이죠. 공부는 자립이에요. 공부 명사로도 쓰이니까요. 나머지는 의존이죠. 그럼 여기서 어간은 어디까지? 바로 활용해 보세요. 공부하니, 공부할 거니, 공부하는구나. 공부학까지가 어간이라는 거죠. 어간. 어간에는 어근과 접사를 포함한다. 그럼 이번엔 빼앗겼다를 연습해 봅시다. 기본형이 뭘까요? 빼앗다죠. 빼앗다. 에다가 기, 다가 결합한 거예요. 빼앗다 기본형이니까 얘는 어근, 기는 접사,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 그러면 이 접사를 접사인지 아니면 어근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접사는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른 단어에도 붙어요. 다른 단어에도 붙으면서 의미를 더해줘요. 여기서는 빼앗다가 원래 기본형인데 기었다 라고 하면서 기가 쓰여서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예요. 그래서 얘는 피동 접사죠. 그럼 기가 다른 경우에도 쓰이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웃겼다 한번 볼까요? 기본형이 뭐예요? 웃다예요. 웃다에다가 기었다. 그래서 얘가 접사예요. 웃게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동의 의미를 가진 접사가 아니고 사동의 의미를 가진 접사죠. 피동, 사동 잘 모른다면 뒤쪽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또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태소의 이름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다시 복습. 어근의 짝은 접사,
어간의 짝은 어미. 그러면 체언의 짝은 조사.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되죠. 그런데 조사는 생략할 수 있고 어간 어미 생략 안 되고 접사는 특별한 뜻을 전해주기 때문에 있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싶냐, 어미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라는 걸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품사할 때 그걸 설명할게요. 자, 그럼 가끔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의존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의존명사. 품사에서도 할 건데 의존명사는 그러면 의존이니까 의존 형태소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존명사의 뜻이 뭐냐면 명사는 명사인데 앞에 꾸며주는 관용어가 없으면 혼자 쓸 수 없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용언의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할 때 이 것, 아름다운 만큼, 아름다운 대로, 아름다울 뿐, 아름다울 수, 이런 거죠. 아름다울 수가 아름다울 뿐이야, 아름다운 대로야, 아름다울 만큼만, 아름다운 만큼 뭐 착해, 이런 거죠. 얘는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용언 뒤에 나오는 띄어쓰기가 돼 있는 얘는 뭐라고요? 의존명사입니다. 아름답다가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활용한 거예요. 아름답다인데 아름답에다가 은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름다운으로 불규칙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것이라는 의존명사가 쓰였습니다. 이때 은은 뭐라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은는 니은을 던. 요럴 때는 얘가 의존명사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얘가 만큼대로 뿐 수는 만큼대로 뿐 수는 수는 아니네요. 만큼대로 뿐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붙였을 때가 있어요.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인데 체언 뒤에 붙였을 때 너만큼, 너대로, 너뿐 이럴 때는 뭐야? 조사가 돼요. 요거 체언 뒤에 있으면 조사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있으면 뭐예요? 의존명사. 요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품사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 뒤에 명사 어떻게 쓰이나요? 연필 한 개. 저기 오는 세 사람. 배추 10포기. 저기 오는 2명 할 때는 띄어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해요.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도 띄어쓰기가 되니까 뭐라고요?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자립형태소입니다. 명사니까 자립형태소예요. 의존이 아니에요. 띄어쓰기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세, 12 이런 거 뭐라고요? 관형사. 그럼 얘가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수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저기 문장 배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형사는요. 관형사 뒤에 조사가 올 수 없잖아요. 한 의계, 세의 사람, 세을 포기, 두 의의 명 다 안 되죠.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수사로 쓰인다면 어떻게 하세요? 둘이야. 나는 반지가 둘이야는 안 되고 나는 인형이 둘이야. 이럴 때. 그 다음에 여기 셋이나 왔어 라고 할 때, 그죠? 나는 하나만 샀어 이럴 때는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있고요. 이 조사는 생략도 될 수 있고요. 관형사 뒤에는 절대 뭐가 와요? 조사가 못 와요. 요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형태소에서 알아둬야 할 마지막 단계, 요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메모하면서 듣고 있죠?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게 있고요.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형태가 뭐예요? 형태가 다르다. 형태가 다른 형태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의문의 환경 때문에 달라지면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자, 사람 나무 가는 뭐죠? 의문론적 이형태의 관계예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면 이를 쓰죠. 앞말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으면 가를 써요. 얘를 의문론적 이형태. 모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다시 말하면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목적격 조사도 똑같죠. 주격 조사처럼 사람을 나무를. 그 다음에 먹었다 갔다. 그럼 얘는 분석해봐요. 먹다에다가 엇에다가 다. 얘는 가에다가 앗 플러스 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음성모음이니까 이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도 음성모음. 얘는 양성모음이니까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도 양성모음. 이런 것을 다 의문론적 이형태. 자, 그러면 양성모음이 뭔지, 음성모음이 뭔 줄 알죠? 양성모음은 작고 가벼운 느낌, 음성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인데, 양성모음은 두 개가 있죠.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 아와 오. 그럼 음성모음은요,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주는 거 아의 반대 오의 반대 우, 하나 더 이렇게 분류하죠. 이건 느낌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게 있는데, 형태만 다르고 기능은 같아요. 얘네들은 의문론적 이형태는, 그죠? 형태만 다르고 기능 같았잖아. 여기는 형태론적 이형태는 형태는 같은데 기능 같은 거예요. 먹었다, 하였다. 분석해보면 다죠. 그리고 얘도 원래는 분석하면 어시 되어야 되는데, 좀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시를 엿으로 바꾼 거예요. 얘를 뭐라 그래? 형태론적 이형태. 따라서 엇과 엿은 기능이 같다. 그래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형태소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친 말들을 판단해 보란 얘기겠죠. 1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어인데 다른 말과 결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조사. 그죠? 그럼 이 세 문장 중에 밑줄 친 것 중에 조사는 뭐가 있죠? 는 체온 뒤에 붙은 건 조사죠. 듣은 근이죠. 근이죠. 얘는 조사가 아니고 뭐예요? 어미죠. 선어말 어미, 엇도 선어말 어미죠. 자, 그런데 여기 밑줄 친 말들은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을 찾으란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조사에만 해당되고 여기 어미나 어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사밖에 없어요. 얘는 간만에 있으니까 단어가 안 돼요. 어미까지 있어야 단어요. 그러니까 듣지는 단어가 하나죠. 형태소는 2개. 잡았지만 형태소 3개, 단어 하나. 그래서 틀린 말. 3번,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군요. 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은 뭐예요? 의존 형태소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의존 형태소인가요? 맞아요. 다 띄어쓰기 할 수 없습니다. 의존 형태소 맞죠? 맞고요. 의문의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대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의문의 환경에 따라 바뀐 한번 볼까요? 은과 는은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얘는 은은 앞에 자음으로 끝나서 얘는 모음으로 끝나서 는 맞고요. 듣지, 들어라. 이 형태죠. 이 형태가 아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죠. 원래 기본형이 듣다예요. 듣다에다가 지라는 어미가 결합해서 듣지가 됐는데, 듣다에다가 어미가 어가 결합해서 불규칙 활용해서 들어가 냈으니까 의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죠. 어와 결합하면 리을, 지와 결합하면
디귿이 되니까요. 맞네요. 그 다음 선지 4번 볼게요. 음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거 맞았고요.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데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네요. 근 실질적. 요거 하나. 나머지는 아니네요. 앗은 선어말어미, 느는 조사니까 형식이니까요. 든만 형식이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얘 때문에 틀리죠. 듯은 실질적 의미, 들 실질적 의미, 얘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맞죠? 없으면 뭐예요? A에 들어갈 건 형식 형태소. 혼자 쓸 수 있으면 예면 자립 형태소. 아니면 의존 형태소. 그럼 A, B, C에 해당하는 거 찾으란 얘기죠. 바른 것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북두칠성은 어느 계절이나 일단 띄어쓰기 됐네요. 띄어쓰기 됐으니까 얘는 자립이죠. 어느가 뭐예요? 관형사니까 실질이에요. 그 다음 있다에서 it은 간이니까 의존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그 다음에 애는 조사니까 의존이면서 형식. 그 다음에 있는 할 때 이 느는 어미죠. 그러니까 형식이면서 의존. 그 다음 그 자리 체언이니까 자립이면서 실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 형태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근과 접사, 단어 형성법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